I don't wanna be broke when I DIE. Wanna be living it up in VIP. Tryna get in the club, they wanna CID. Want me to wear nice shoes and a TIE. I've been working and getting by, but that ain't enough to satisfy. Cause I got dreams for you and I. So I got money on my mind.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바로 그 K 방역의 네네. 김진용 선생님. I was hoping for an indication. I was seeking higher elevation. I would always open up the door. Always looking up for higher floors. Wanna see it all, give me more. I was always up for making changes. Walking around the street, meeting strangers. Flipping through my life, turning pages.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인천광역시 의료원 감염내과 근무하고 있는 김진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뵙자마자 벌써 마스크 자국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아, 네, 아침에 회진 돌면 이게 점심 때 너무. 아 지금 회진 돌고 잠깐 오신 거예요? 예, 예. 아 이른 아침에 좀 회진을 지금 도시고. 네, 네. 그럼 몇 시쯤 회진을 이렇게 도십니까? 보통 그 아침 8시에 이제 환자 리뷰를 하고 네. 9시 정도 들어가서 한 몇 명 안 보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고 추가할 거 하고 지금 이제 급하게 나온 겁니다. 아. 제가 좀 잠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0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첫 그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그 확진자가 나온 바로 그 1호 확진자이신 그분을 주치의로 치료를 좀 하신 거죠.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드라이브 스루. 네네. 드라이브 스루를 예, 또 창안을 하신 분입니다. 야, 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 우리나라 말 그대로 드라이브 K 방역. 예. 이렇게 차 줄 서서 안에서 다 체크하고 이렇게. 검역을 할 때. 네, 검역하는. 아, 그거를 직접 그 생각해내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대구에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때 도저히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감당이 안 된 그런 시기여서 요청을 받아서 이제 고안을 하게 됐고요. 혼비백산이 됐어요. 이거를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은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대한감염학회라는 그 멤버들 젊은 멤버들이 모여 있는 감염학회 이제 그 정책 TF가 있어요.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이재갑 교수님이 한림대 이재갑 교수님이 대구로 또 내려가는데 급하니까 KTX 안에서 한 11시 반쯤인가 많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달라고 올린 거예요. 또 누구는 자가지침, 자가격리지침 이런 거 이제 외국에 올라온 거 번역해서 할 거 이렇게 역할 분담이 대충 됐고 제가 이제 그 대규모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선별검사실 운영안 2페이지짜리 아래 한글 파일하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1페이지짜리 그 도안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카톡방에 3시 한 반쯤 올렸죠. 23일이 일요일일 거예요. 그날 아마 칠곡병원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그 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보통 생물 테러라든지 이제 아니면 지금처럼 팬데믹 갑자기 대규모로 막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약을 배포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야. 굉장히 좀 뭐 미국, 뭐 영국, 뭐 세계 각국 언론에서 신적인 그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그때 뭐 재밌는 이슈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설치했던 거예요. 일본도 아마 이런 거는 맞아. 위험하다 했다가 네. 또 바로 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뭐 초창기에 좀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우리는 뭐 필요 없다. 예. 그러면 원장님이 그 해외 언론에도 좀 많이 소개가 되셨습니까? 예, 몇 군데 나왔습니다. 어디? 후지 TV, 그다음에 미국 타임즈, 이야. 그다음에 중국의 베이징 기반의 카익신 메디아라고 이제 경제 잡지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TVN이 처음입니까? 예. 뭐 국내에서도 조금 다른 데 했습니다. 네, TVN 예능에서는 TVN이 예능에선 최초 출연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능은 저희 TVN에서 어떻게 뭐 다른 예능을 제치고 저희를 좀 선택을 뭘 최초. 이유를 한번 진짜, 좀 예. 들어보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되게 제가 확진자를 본 의사 입장에서 너무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엄중한 상황이라 맞아요. 마냥 웃기는 프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마냥 웃기는 프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딱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과의 그 어떤 게 이게 딱 맞았군요. 마냥 웃기지만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좀 웃겨.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웃긴데 그냥 제가 맘 먹고 웃기면 선생님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제가 마음 조금 먹고 맘 먹고 웃겨? 자 준비 시작 아, 하면은 참. 6초 만에 제가 선생님을 뒤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데 어이가 없네. 저희 또 프로그램 색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 뭐 따로 뭔가 이렇게 특허라고 하나요? 이런 걸 따로 좀 내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았고요. 네. 애초에 그럴 생각이 원래 없었으니까 아. 이렇게 배포된 게 오히려 더 잘 쓰이고 더 좋았지 않나 싶고요. 야. 그걸 뭐 지적재산권 이렇게 따지면 더 이 팬데믹 대응하는데 더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또 그. 이게 첫 확진자를 좀 네. 진료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감염병을 전공하니까 열나는 사람은 이제 수없이 봐왔지만 네. 조금 너무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열이 잘 안 떨어지고요. 오랫동안 안 떨어지고 특이한 게 처음부터 아픈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동안 열이 쫙 나다가 일주째부터 이제 점점 폐렴이 심해지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저희 병원에서만 지금 한 250명 정도 이제 보다 보니까 느끼는 좀 무서운 점이 뭐가 있냐면 폐렴이 꽤 진행을 하면 원래 이제 숨이 차야 되거든요. 근데 숨이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뭐 무증상이신 분들이 있고. 예. 예. 그러면서 산소 농도가 쭉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한 90% 이하로 떨어지면 잘 모르다가 의식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19 걸 시간도 없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이 그만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아 이게 좀 굉장히 무섭군요. 정말.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쉽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들 가운데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가족분들이 같이 입원을 했는데 한 명만 이렇게 나빠져서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또 에크모라는 시술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코로나가 아까 20, 30대나 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싹 나아서 괜찮은 병 같지만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가면 치명적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게 사실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이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런 병이다 네, 보니까. 네. 예. 요새 이제 확진자 이런 것만 막 이렇게 가십처럼 나오는데 그분들이 일주 뒤에 이제 막 사경을 헤매는 거는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이태원의 클럽 뭐 이런 것만 막 이슈가 되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일주 뒤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스크 여름에 덥고 이 벗고만 싶은 이런 거 그래도 아직은 철저하게 좀 예, 제끼긴 너무 이르다. 들어와서는 다 후회하세요. 마스크를 그때 왜 안 썼을까 하면서 이제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폭염에 지금 또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의 고생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방호복이 이게 좀 너무 덥잖아요. 네. 그냥 있어도 더운데. 네, 네. 예. 지금 사실 이제 신종감염병이 오면 가장 최대한 보호하는 걸 입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벌써 한 5달, 우리나라만 5달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벗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데이터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낮춰가고 있고 사실 폭염에 쓰러지는 게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이걸 안 입고 하는 게 불안한데 마냥 넌 그거 안 입어도 돼? 이렇게 그럴 수는 또 없죠. 할 수 없는 네. 거라 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찾아가야 돼요. 아니 그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보니까 2013년에 국내 첫 메르스 의심 환자와 2014년 국내 첫 에볼라 의심 환자를 또 진료하신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네. 예. 저희 병원이 그 공교롭게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그 그렇구나. 음압병동입니다. 네네네. 30분이면 오니까요. 그래서 예. 이 사실 그 메르스 때의 얘기를 좀 저희 그 좀 해주셨는데 아들 친구분 그 부모님께서 친구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문자를 했는데 좀 그게 많이 좀 가슴 아프셨다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이런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많았던 것 같고 의료진도 똑같은 이웃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빠 그 누구누구 학교 나와도 돼요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참
이런 인식이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코로나 일반 환자 볼 때도 그 첫 번째 환자 퇴원 전까지는 인터뷰나 언론에 얼굴을 안 나오려고 했던 것도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이나 일본 분들도 사실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져서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막 응원해 주시고, 네. 엄청 바쁜 일 하고 계셨었네요 하면서 이제 응원을 해주셔서. 사실 그런 그 이 말 한마디가 참 그 기운이 참 나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그런 말 한마디가. 예. 맞습니다. 네, 참 네. 진짜. 예. 그래도 그럼 감염내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감염병은요, 다른 내과 질환하고 다르게 치료 종료라는 게 있어요. 치료 종료. 근데 내과 병 중에 치료가 끝나는 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치료 안 그렇죠. 끝나죠. 계속 추. 고혈압 네. 평생 약 먹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치료하는 몇 가지 병은 치료가 끝나는 병이에요. 폐렴도 치료를 끝낼 수 있고. 그게 너무 그 내과 의사로서 매력이었거든요.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인데 뿌듯함이. 뭔가를 좀 마무리를 해야 좀 네. 직성이 좀 풀리시는. 아, 예. 네, 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 숨어 있다는 이름 복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진짜 에볼라, 코로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때 공부할 당시만 해도 네, 설마 이게 이제 나한테 이런 게 나한테 다 올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럼 코로나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코로나 원래 이제 감기지 이게 그렇게 막 관심이 없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있던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래요? 그 중에 이제 4가지는 감기 바이러스고요. 예. 2가지가 이제 사스하고 메르스라고 두 유명한 놈이고 요거는 이제 7번째가 코로나19입니다. 요게 이제 신종으로 새로 발견된 그렇죠. 네, 네. 아. 6개 중에 7번째.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는 거구나. 네. 그게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 종류 몇십 가지 중에 이제 4가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예전에 그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그렇죠. 해서 의사특집으로. 네. 의사분들을 좀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과에 비해 사실 외과가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적다고 좀 네, 얘기를 하시고 네. 그런 고민을 좀 얘기하셨는데 내과에서도 어떻습니까? 좀 감염 내과는 좀 인기가 있는 제일 지원 적은 과 중에 하나고요. 거기가 나 감염내과. 전국에 한 250명이 좀 안 되는가 그럴 겁니다. 네네. 왜 가장 인기가 없을까요? 일단은 뭐 개업해서 이렇게 또는 취직해서 이런 길이 좀 좁고. 그러니까 진짜 감염 그 내과는 이게 따로 개원을 따로 하는 병원이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감염 버리고 그냥 내과 의사로 하면 모르겠는데 아.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그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는 250여 분 정도 되고요. 올해 배출 예정인 신규 전문의 3,513분 중에 감염 전문의는 20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후배분들도 조금 우리 과로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내과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해리슨 내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한 분량으로는 4분의 1 정도 차지해요. 8개 과 중에 분량은 제일 많아요. 그만큼 공부할 거 너무 많고 질환도 너무 많. 이게 제가 안 좋은 거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시겠어요. 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중요한 과였고 지금까지 이제 좀 저평가돼 있었던 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누가 얘기했던가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류의 가장 큰 적이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요. 예, 맞습니다. 예. 미래학자 중에 그 인류를 멸망하게 맞아요. 만든다면 뭐 예전에는 기후 변화, 뭐 공룡이 뭐 멸종하고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것보다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는 감염병, 신종 감염병일 거다라고 하고 그게 상당히 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해.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비행기를 못 탄다는 거는 생각을 못 그건 했거든요. 참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게 좀 이 어려운 그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방역에 이제 최일선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그 코로나가 이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이제 전문가마다 이제 예측하는 게 너무 좀 다른데 다르죠. 예.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계절형 코로나가 4개 원래 있었고 중증 코로나가 사스, 메르스 2개 있고 이제 이번에 7번째 코로나라고 했는데 이 7번째 코로나가요. 그 사스와 메르스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계절형 4개하고 이 중증 2개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네. 코로나가요? 네. 그러면은 2003년도 사스는 그냥 사라졌거든요. 이쪽으로 갈까라고 다 기대를 했는데 안 사라지고 있고. 네, 맞아요.
또 메르스는 중동에서는 계속 유행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요? 네네, 지금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네 가지 계절형 코로나에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네 가지도 어떤 해에는 어떤 해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어떤 해에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는 계절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가 저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백신이 좀 빨리 네. 좀 이렇게 네. 예, 치료제가 좀 나와야겠네요. 아. 이게 좀 백신 개발이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원래는 뭐 10년씩 걸리던 아, 건데 이게 한 10년이 걸립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임상, 1상, 2상 네. 해서 이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하려면은 보통 한 10년이 걸립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백신 개발하는 그 수많은 연구소와 회사들이 다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빠를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그 백신 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언제쯤 나오나요, 백신이?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냥 막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튼 1년 안에는 좀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네. 아,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빨리 말해놓으면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많이들 좀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좀 뭐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떤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게 뭐 빨리 끝날 거다 이런 말을 이제 막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어서 중세 시대 뭐 패스트라든지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을 그냥 책으로만 봐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요. 그런 걸 하나씩 겪으면서 인류 문화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패스트 때문에 그 전에 그 중세 시대 종교 중심에서 르네상스 인간 중심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실 코로나19를 그 다음 단계 우리의 미래로 이렇게 변환하는 변환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스하고 그다음에 메르스. 감기하고 중간 정도라고 했죠. 메르스, 사스하고 감기하고. 근데 메르스, 사스보다 더 센 애가 이만큼 전파력이 있는 애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그냥 시험 예비고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리두기나 우리의 환경이 밀집한 환경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시간을 우리한테 주는 타이밍 그럼요. 그 네. 기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지루하진 않고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에서 좀 벗어나 보자, 바꿔보자. 뭐 식당도 원래는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원래 간격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 요거를 외국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고 우리는 새로운 일상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참 듣고 보니까 참 맞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 시대인 거고 후에 태어날 친구들은 딱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이 너무 전체가 당연하게. 네. 너무나 당연시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게 제가 사실 아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이제 한 3살 뭐 아직 어린 우리 나은이가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이게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이럴 때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그 마스크를 쓰고 외출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저희가 보기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는 그냥 마스크가 당연한 것이 되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백신이 좀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저희가 좀 마음 놓고 이게 좀 코로나19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